하지만 마음은 창조물이 가진 것 중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저는 이 단순한 차트 하나만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죠. Why you look like your relatives?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닮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같은 습관 그리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교육을 받고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 모두가 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전 이것들이 너무 궁금했고 지난 55년간 그런 질문들만을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If you're looking for it, you're going to find it. 그들은 찾기만 하고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추구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추구하면 왜 정말로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Our mind controls everything.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조종합니다. J.B. 라이언 박사는 마음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신은 가장 위대한 힘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창조물이 가진 것 중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패러다임이 뭔지 아시나요? Paradigm is a multitude of habits. 패러다임은 아주 많은 수의 습관들이에요. 습관이란 무의식 속에 존재하면서 의식 없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용은 반작용을 야기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친척들과 닮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태어난 후에는 바깥 세상으로 다시 프로그래밍 돼요. 여러분들이 뉴저지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하는 카톨릭 신자 가족에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중국 외곽 지역에서 불교를 믿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고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가정에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영어로는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바깥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무의식에 프로그래밍 됩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프로그래밍 되죠. 그리고 특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정신적인 차단벽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프로그래밍 된 것을 기반으로 느끼게 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각과 직관, 의지, 사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무의식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인 것들도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We're going to think thoughts that are in harmony with the paradigm.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가진 진동을 조종하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은 우주의 법칙이기도 해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존재들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본다면 우리의 육체가 춤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몸을 완전히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 앞에 놓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반짝이면서 환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1934년 러시아의 한 사진작가는 우리의 몸 안팎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우리에게는 들어오는 힘이 있고 이것은 우리의 몸을 관통합니다. 들어올 때는 아무런 형태가 없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이 에너지는 변합니다. 우리는 보통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X 형태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X형의 사고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결핍과 한계 이런 것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유해질 수 없을 거예요. 머리로는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겠지만 패러다임은 이것을 거부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Y형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진동은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Y형의 생각이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집을 팔고 그 돈을 사업에 투자해서 스스로가 사장이 되는 것 이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과를 조종하는 것은 패러다임이에요. 수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능이 뛰어나죠. 하지만 결과가 그만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반대인 사람들도 많죠.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경험도 없는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패러다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몸담고 있는 환경, 사람, 조직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짓고 이 생각은 무의식과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이 무의식과 패러다임은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결정짓는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주변 환경을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생각해보니 닫혀 있었던 부정적이었던 조직의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어떤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듯한 그 표정, 그리고 그 막혀있는 답답함,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이 조직에서 발전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 이 확신이 많이 들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시작, 이것은 환경 세팅을 통한 잠재의식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